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최초 발화 장소인 1층 주차장 천장에서는 합선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주차장 안에서 흰색 방호복을 입은 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소방대원들도 차 뒷유리를 깨더니 차량 내부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가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감식 결과 1층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서 전선 피복이 벗겨지며 합선이 일어난 흔적인 단락흔이 발견됐습니다. 1층 주차장 천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천장 내부 단열재가 아이소 핑크로 돼 있던 점도 파악됐습니다. 폴리스타이렌 수지가 주 원료인 단열재라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를 뿜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중상 20명 등 62명이 다쳤습니다. 전체 주민 110여 명의 절반 이상이 다친 겁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더군다나 장애를 입고 계신 분인데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병원에서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시커멓게 그을린 외벽과 녹아내린 자재들이 참상을 짐작케 하는데요. 하룻밤 사이 집을 잃은 주민들은 인근 시민운동장으로 옮겨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경기도와 광명시는 체육관 내부에 간이 텐트를 설치하고 의료품과 의류, 생수 등 구호물품을 제공 중이지만 주민들은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껴진 상태에서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온 상태라서 어떻게든지 사라지겠지? 현재 30여 명이 임시 대피한 가운데 부상자들이 돌아오며 이재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불길이 고층부까지 닿은 점을 고려하면 세대 내 외부에 집기류 등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 역시 1층을 기둥으로 세워 건물을 올린 필로티 구조라서 피해가 컸습니다. 천장 속 가열성 단열재도 화마를 더 키웠는데요. 임광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망자 3명을 포함해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 아파트 화재 현장. 건물 외벽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외장재와 창틀 일부는 깨지고 녹아내렸습니다.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현장 감식에 나선 소방당국은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누전으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급속히 불을 키운 건 아이소핑크 소재로 추정되는 천장 속 가연성 단열재로 탈물질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감재로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개정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 해당 건물은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열재와 함께 필로티 형식의 아파트 구조가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방에서 유입되는 공기로 불길이 더 급속히 확산했다는 겁니다. 특히 1층 공간에 세워진 차량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당시 주차됐던 차량 25대는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필로티 구조는 일반적으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층에는 기둥만 있는 구조죠. 외벽 없이 열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바람이 1층으로 들어가서 건물 내부로 쉽게 번질 수 있는 겁니다. 건물 1층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미처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입주민 23명은 옥상으로 대피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도 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로티 구조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달리 필로티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는데 2014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급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입영 대상자 대신 군에 들어간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화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28살 조모 씨. 조 씨는 부대에서 22살 최모 씨의 이름으로 생활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 씨가 병사 월급을 나눠 갖는 대가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 씨 대신 군에 들어간 겁니다. 신병교육을 수료하고 후반기 교육까지 석 달 동안 근무하며 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를 눈치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병역 의무 부과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본인 확인하는 그 과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뒤늦게 병무청에 자수하며 대리입영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입영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병역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더 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조 씨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먼저 범행을 제한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조 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최 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